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옥내 탱크 저장소 5번째 강의, 옥내 탱크 저장소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교재 3권 책의 256페이지에서 26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탱크 전용실을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옥내 탱크 저장소가 1층 건물이 아니고 2층 이상의 옥내 탱크 저장소의 건물이죠. 옥내 탱크 저장소는 단층 1층 건물이 원칙이며 저장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1층 건물은. 그러나 2층 이상 다층 건물은 저장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림처럼 4층 건물의 옥내 탱크 저장소에는 1층 건물보다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2층 이상의 옥내 탱크 저장소 다층 건물은 저장 가능한 위험물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류 위험물 중 황아린, 정린, 덩어리 유황, 3류 위험물 중 황린, 4류 위험물 중 인하점이 38도 이상인 위험물, 6류 위험물 중 실산, 조금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위험물만 이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 다층 건물이면서 다층 중에도 1층과 지하층에만 허가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또 정하고 있죠. 2층, 3층 이런 층에는 이 내용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층 건물 중에도 1층과 지하층에만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한정했는데, 이류 위험물 중 황아린, 정린, 덩어리 유황, 3류 황린, 6류 질산.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요약했죠. 1층 건물의 옥내 탱크 저장소는 저장 가능한 위험물이 규제가 없고 모든 위험물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층 건물 옥내 탱크 저장소, 2층 이상의 옥내 탱크 저장소는 비교적 어느 정도 위험물 중에는 안전하다고 분류되는 이 위험물들을 저장을 할 수 있고, 이 다층 건물 중에도 1층과 지하층에는 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또 한정했죠. 이 위험물 중에도 더 안전한 것, 여기도 이제 질산, 황린이 있죠. 그러면 이류 위험물 중 황아린, 정린, 덩어리 유황 있고, 황린 있고, 육류 위험물 있죠. 그러면은 이 위험물만은 다층 건물 중에도 사류 위험물 중에 에너지 48도 이상인 위험물은 1층이나 지하층에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다층 건물 옥내 탱크 저장소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 이 옥내 저장 탱크에도 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인 계량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층 건물의 옥내 탱크 저장소에도 탱크 전용실의 벽기둥 바닥부는 내화 구조로 한다. 지금 다층 건물 옥내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내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 다층 건물의 옥내 탱크 저장소 펌프 설비는 이렇게 펌프 설치 위치, 펌프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 탱크 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탱크 전용실 외의 탱크 전용실 밖의 장소에 설치할 때는 이제 펌프실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단층 건물은 옥외에도 설치가 가능한 기준이 있는데, 다층 건물은 이 펌프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으니까 옥외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준이 다층 건물의 옥내 저장 탱크는 펌프
설비를 옥에 설치하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 탱크 전용실 밖의 펌프실을 설치해서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실의 벽기둥 바닥 보는 내화구조, 펌프실은 불연제로, 지붕을 불연제로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상시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의 옥내 탱크 저장소에 준하는 펌프실의 기준이죠. 그리고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도 0.2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여기도 채광, 조명, 환기 설비, 그리고 21도 미만의 위험물은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다층 건물의 옥내 탱크 저장소 펌프 설비의 펌프실은 옥내 탱크 저장소의 건물과 기준이 많은 부분이 같습니다. 그리고 탱크 전용실에, 좀 전에 이것은 옥내 탱크 저장소의 밖에 펌프실을 설치하는데, 이 펌프실의 기준이 벽기둥 바닥 보는 내화구조라고, 천장을 설치하지 마라, 지붕은 불연제로로 하라, 턱은 0.2m로 하라,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런데 펌프실 안에 이제 옥내 탱크 저장소의 옥내 탱크 저장소 안에 펌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처럼. 그러면 펌프 주위에는 0.2m 이상의 높이로 턱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턱의 설치 0.2m는 최소의 높이입니다. 최소의 높이고, 이 옥내 탱크 저장소의 여기가 이 문이죠. 이 문턱이죠. 문턱이 만약에 30cm다. 그러면 펌프실 주변의 0.2m는 되지 않죠. 이건 이제 문턱보다 높게 해야 이제 탱크가 누출돼서 이렇게 위험물이 문턱까지 이제 고였을 때 펌프가 잠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상층이 있는 건물 창, 출입구, 방화댐프, 출입구 문턱 높이, 출입구 문턱 높이도 단층 건물 옥내 탱크 저장소의 기준과 문턱 높이는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라는데, 옥내 저장 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 용량, 여기 이제 조금 다르죠. 이거 이제 단층 건물은 그 탱크가 한 개일 때는 100% 수용할 수 있게 하고, 2 이상의 탱크일 때는 가장 큰 탱크 용량 이상으로 하죠. 그런데 다층 건물에서는 2 이상의 탱크는 모든 탱크, 그러니까 각 탱크의 합해서 용량 이상이 되게 이제 그 출입구 문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의 규제, 단층 건물의 옥내 탱크 저장소의 용량 규제를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사석유류, 동식물류 외의 사료 위험물에서는 당의 수량이 2만 리터를 초과할 때는 2만 리터로 한다. 그런데 이 지정 수량의 40배가 2만 리터를 초과하면은 2만 리터까지만 저장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지금 다층 건물 옥내 탱크 저장소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은 단층 건물 옥내 탱크 저장소의 저장량의 기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르죠. 2층 이상인 때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 40배에서 10배, 사석유류 동식물류 위해서는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라도 5천이 초과하면은 5,000리터까지로 이제 저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성질에 따른 옥내 탱크 저장소의 특례, 여기서의 특례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알킬 알루미늄 저장하는 장소는, 이 알킬 알루미늄은 삼류 금수성 물질이죠. 알킬 알루미늄 누설될 때 안전한 장소에 모을 수 있게 구덩이를 설치한다.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탱크에 저장할 때 불활성 기체를 함께 넣어 놓는 거죠. 아세트알데히 등의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는 동, 마그네슘, 은순 또는 이들의 성분을 한 합금 2 이상 금속을 혼합해서 만드는 물질이죠. 이건 이제 옥내 탱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에는 냉각장치, 보냉장치, 그리고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이제 옥내 탱크 저장소도 다 동일합니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옥내 탱크 저장소, 제소 옥내 탱크 저장소, 제소 옥내 탱크 저장소, 그리고 옥내 탱크 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하면은 이제 잘 이루어지고 시험에서도 이제 혼동되지 않겠죠. 히드록실아민 저장소. 히드록실아민은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면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천리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의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별표 17의 내용이 다 있죠. 소화 난이도 1등급은 1,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1등급입니다. 액체의 표면적이죠. 위험물을 담아 놓았을 때 이런 액체의 표면적이 40평방미터 이상인 것, 또 바닥면으로 탱크 옆판 상단까지의 높이가 6m 이상인 것. 옥외 탱크도 이렇게 6m 이상이면은 소화 난이도 1등급이었죠. 그리고 탱크 전용실이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하점이 38도 이상 70도 미만의 위험물을 지연수량 5배 이상 저장하는, 그러니까 단층 건물 위에 2층 이상의 건물입니다. 이건 단층이 아니고 2층 이상의 건물에 이렇게 조그만 5배 정도 저장해도 난이도 1등급에 속하죠. 1등급은 소화설비를 뭘 해야 되냐면 유황을 저장하는 장소는 물분무, 그리고 인하점 70도씨 이상의 사료 위험물, 이런 이제 물분무, 고정시포, 소화설비 이렇죠.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유황 또는 사료 위험물 중에 70도 미만의 위험물, 그리고 그 밖의 이제 다른 유해 위험물은 고정시포 소화설비, 이동식 유해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 이동식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이런 설비를 합니다. 이 설비를 하는데 선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표 17사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적응성을 표시하는 표가 있습니다. 적응하는 설비를 이 중에 선택을 해서 옥내 탱크 저장소에 소화 설비를 해야 됩니다. 소화 난이도 2등급은 1등급 옥내 탱크 위의 것은 모두 2등급입니다. 옥외 탱크도 소화 난이도 1등급 위에는 모두 2등급이죠. 그러니까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 저장소는 소화 난이도 3등급은 없습니다. 2등급은 대형 수동식 소화기와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각 한 개 이상 설치한다. 그리고 이 이외에
추가해서 소요단위 계산 방법은 건축물의 소요단위는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은 연몇 150평방미터마다 1 소요단위로 하고, 내화 구조가 아닌,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닌 건물은 75평방미터의 1 소요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의 허가 양이 지정수량의 10배를 1 소요단위로 한다. 그러면 옥내 탱크 저장소의 유효물의 양이 지정수량의 200배다. 그러면 10배를 나누면은 20단위가 필요하겠죠. 소화기 20단위가 필요합니다. 경보설비도 소화난이도 1등급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합니다. 1등급은 앞에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1등급입니다. 그리고 지정수량을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비상경보 확성장치 이 중에 이 설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장소는 경보 설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